한때 세계적으로 행동과학 연구 문제가 비등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운명을 바꿀 수 없으면 자기 성격을 바꾸라. 성격을 어떻게 바꾸는가?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성격을 바꾸게 된다. 그럼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하는가? 행동을 바꾸라. 항상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습관이 달라지니까요. 그럼 습관은 또 어떻게, 행동은 어떻게 바꾸는가? 생각을 바꾸라. 그런데 생각은 누구나 다 바꾸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면 자기 인생은 완전히 자기 자신이 창조해 갈 수 있다. 그런 이론을 20세기 후반기에는 전 세계가 상당히 주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쭉 하다 보면 너무 내 인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나 자신에게 대해서 만약에 내가 내 생각을 바꾸지 못했다고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하는가, 사랑해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 교수로 갔을 때 제 선배 교수님이나 또 정년퇴직을 하게 되는 교수님들이 다 65세가 됐는데 30대 중반에 내가 볼 때에는 나도 60 회갑이 되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일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5년 동안 열심히 뛰다 보니까 제가 해갑이 됐습니다. 그래 해갑이 되니까 나는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늙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후배 교수들이 아침에 인사할 때도 안녕하십니까 한다든지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회갑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그러기도 하고 요새는 뭘로 소일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 늙어 만들어주면 이거 어떡하나. 근데 65세 정년이 되니까 이제 5년 인생이 남은 겁니다. 5년 동안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늙어서 학교에서 나가라고 그러긴 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늙었다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부도 이제부터 더 많이 할 것 같고 먼 인생의 앞날이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환송회를 받으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오늘 좀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이제부터 사회에 나가서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졸업생은 사회에 나가 일하는 법이니까 새 출발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 열심히 뛰고 나니까 80이 가까워지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다 된 것 같아요.
줘서도 남기고 싶은 거 다 남기고 하고 싶었던 일도 다 하고 그랬으니까 이젠 80 가까이 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좀 보람있게 산 것 같다. 나도 이제 아마 늙을 거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마 82세쯤 됐을 것 같습니다. 내 친구인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님, 우리 다 동갑이고 5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해오고 그랬는데 셋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계란에는 노른자위가 있어서 계란구실도 하고 병아리도 까나오는 법인데 8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에도 계란의 노른자위에 해당하는 것 같은 나이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50부터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선진사회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50은 안 되고 60쯤 되니까 철도 들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났던 것 같다 말이죠.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말하면 존경을 받는다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자신이 생기는 나이인데 그건 아무래도 60은 돼야겠다 말이죠. 그럼 60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60이면 인생이 끝나는 줄 한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60에 출발했다. 그 출발하니까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내 인생을 계란의 노른자위와 같이 키워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75, 6세까지는 계속된 것 같아요. 인생의 정점이 75세쯤까지는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80이 됐는데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부터 얼마나 더 인생을 연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얼마나 쭉 연장하느냐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90까지는 갈 것 같다. 90까지는 연장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저도 열심히 살고 내 친구들도 격려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보니까 90까지는 다 갔습니다. 김태길 선생님도 90에 돌아가셨는데 세상 떠나기 몇 달 전까지도 뭐 열심히 일했고요. 안병욱 선생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 92세 때 텔레비전 보니까 역시 그때도 나라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분 표절민관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걱정하는데요. 90까지는 다 간 것 같고요. 저도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사랑하지 못했으면 인생을 두 단계로 살 뻔했습니다. 30까지는 나 자신을 키워가는 넓은 의미의 교육의 단계고 30부터 65세까지는 직장에서 일하는 단계고 그걸로 끝났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출발해 가지고 갔더니 90까지는 가더라. 이건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데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간 거지 90까지는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저도 상당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이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 하게 되면 이전 인생을 3단계까지 사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3단계로 살아야 하는데 그 3단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단계가 언제였는가?
내가 나를 위해 성장하는 단계는 4개로 끝나는 겁니다. 65세까지 직장에서 일했다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90까지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사회에 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3단계 가운데 어느 기간이 가장 소중했는가? 열매를 남기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인생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60부터 90까지가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단계입니다. 만약에 내가 65세로 끝났다 하게 되면 내 사회적 의미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를 위해서 내가 일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0이 돼서 늙었다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저는 없습니다. 80은 아직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90이 되니까 저 혼자 남은 셈이 됐습니다. 친구들도 다 가고 주변에 90대가 넘은 사람이 있어도 다들 밖에 활동하지 못하고 집에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나 혼자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느냐.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보자 말이죠. 그래서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니까 95세까지는 가대야 95세까지는 가는데 95세가 나니까요. 몸이 말을 듣질 않아요. 항상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내 건강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95세가 넘으니까 내 몸이 내 정신의 이끌음을 받는 것일까요? 내 정신력이 내 몸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 더 남고 정신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그냥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느꼈는데 97세쯤 됐을 때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문장을 쓰는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 나도 거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쭉 보니까 전부 50대, 60대 초반까지입니다. 나만 97세입니다. 근데 내가 봐도 내가 쓴 문장은 5, 60대가 제일 좋습니다. 형용사도 많고 정서적으로도 풍부한 문장이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가운데 내가 끼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상은 내가 앞서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앞서 있으니까 아마 그 10사람 가운데 끼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97세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늙는 나이는 아니었구나. 몸은 못 따라오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늙지 않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가는 데까지 가야겠다 해서 가고 왔는데요. 99세쯤 됐겠네요. 그때 조선일보에서 무슨 주말마다 칼럼을 좀 써달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또 같은 때 동아일보에서도 칼럼을 써달라 그래서 이제 두 신문에 쓰고 있었는데요. 그런 걸 안 쓰다가 써보니까 두 가지 부담이 생기대요. 하나는 곧 주어진 매수라고 할까요? 글자 수가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요. 좀 구속받는 것 같고 그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칼럼을 쓰게 되면 다른 분들이 많이 쓰니까 낳고 뒤떨어지거나 좀 늙었으니까 안 되겠다 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좀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3년 쓰고서 끝내고 동아일보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요. 한 2달 전에
중앙일보에서 또 연락이 와서 좀 칼럼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하나씩 써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부담스럽고 그럼 격주로 쓰자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하고 나니까 대학 생활을 끝나게 되면 내 직접적인 제자는 끝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게 되니까 직접 제자는 줄지만은 독자가 늘고 강연을 듣는 사람이 늘니까 간접적인 제자는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칼럼을 이렇게 신문사에 쓰고 나니까 간접적인 제자는 지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생각에 만약 내가 95세쯤으로 끝냈다든지 97세에 끝냈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생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직접 제자는 끝났지만은 간접적인 제자 신문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수는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나한테는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늙었다 하는 건 전체를 늙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나하고 여러분 세대하고는 또 이제 평균 연령이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젠 우리 세대보다 20년은 여러분이 더 젊게 살 나이인데 인생을 3단계로 산다 하는 것은 선진 사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갖지 할 생각이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해야겠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는 계속해서 공부하는 자세입니다. 항상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뭔가 하니 나이 들어서 일을 놓치게 되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때는 일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일을 어떻게 만드는가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사회에 어떻게 되든지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 하고 문을 닫고 살게 되면 인생이 벌써 끝납니다. 일찍 끝납니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래도 걱정스럽고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겠지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일이 없다고 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건 잘못 생각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과거보다도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병들어 있으니까요. 정치가 잘못되고 있으니까요. 역사가 올바로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이 있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일하고 싶은 거지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책임을 지는데 그 사회적 관심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다르습니다. 젊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아들, 딸들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출발을 하시는데요. 내 인생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백리길을 다 가고 안 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인데 도중에 포기하고서 내가 실패했다든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일하는 단계입니다. 인생의 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에 있는데 일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는 돈을 벌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일의 목적인 줄 압니다. 그것이 조금 해결돼서 사회경제가 해결되고 먹고 사는 생활이 안정되게 되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대로 살아오다가 좀 가난하게 살다가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됐을 때입니다.
같은 토요일에 삼성그룹의 강연회가 부탁이 있고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5, 600명 모이는데 강연을 와달라 하는 두 곳 강연을 함께 부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강사료 많은 데 가야 하니까요. 고생도 안 하고 삼성그룹에 가야겠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어느 편이 중요한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강연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데 편안한 데 갈 것인가, 일이 소중한 데 갈 것인가 생각하다가 삼성그룹의 양해를 얻고서 대구에 갔다 오는 일이 한 번 생겼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돈을 위해서,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건 이제는 끝내고 일을 위해서 일하자. 무슨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 하고 일의 목적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쭉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변화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첫째는 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그 수입과 더불어 일이 끝납니다. 그 목적이니까 일이 끝나는데요. 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하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또 다른 일을 만드니까 일이 일을 만들어줍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은 수입이 돈과 더불어 끝나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데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 수입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더 다른 것이 이제 뭔가 돈과 수입을 위해서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 일을 성취하는 즐거움이 따라오니까 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수입도 늘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수입은 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풍토, 그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요새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노동조합도 많이 생기고 52시간 한계도 생기고 그런데 그건 다 사회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인 경우에는 그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일은 즐거운 사람이 70시간 일해도 행복한 거고요. 내가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50시간에 끝내라고 하게 되면 내가 불행해지고요. 사회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떤 목적을 좀 더 소중하게 높이 두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행복해지게 되는데요. 지금 자꾸 이렇게 몰고 가게 되면 나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불행해집니다. 일 안 하고 즐겁게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일의 가치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일을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 노동조합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든다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러다가 80쯤 되게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는 이제 나 혼자 생각할 때 말이죠.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게 되면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습니다. 다 자기 일을 하니까 일의 목적이 100인 줄 알았는데 나이 들고 사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쭉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 도와주는 거 일입니다.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업가는 기업을 통해서
국민들을 빈곤에서 해방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겁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통해서 내 제자들과 더불어 사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왜요?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주는 사람은 인간답게 사는 거고 못 주는 사람은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 나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평가를 내려오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얼마 전에 몇 해 전의 일입니다. 우리 KTX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게 됐는데 그 강릉에서 떠나서 돌아올 때 가는 KTX 기차가 고장이 나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철도청의 책임자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기계가 얼었던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그 얘기 듣고서 다 웃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철도기관의 책임자가 기계가 얼어서 못 떠났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회가 병드는 겁니다.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통부 장관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교통정책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행해질 바에는 버스 운전기사가 돼서 하루에 몇백 명씩 미소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일다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첫째 번엔 뭐 이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일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과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서 내가 돈을 쓰더라도 내가 비용을 좀 내더라도 그건 내가 해야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내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내 경제력이 거의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보고서 내가 한 반쯤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한 반쯤 도와줘서 우리 그 일 좀 도와주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분이 밖에 나가서는 자꾸 뭐라는 거 아니 김 교수 때문에 부탁받아가지고 돈 좀 썼는데 내 평생에서 그렇게 보람 있는 돈 처음 써봤다고 말이죠. 그게 행복입니다. 일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주는가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내야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아까 행동과학 연구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민구하니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 하는 목적의 설정입니다. 항상 나와 내 가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그와 더불어 끝내게 됩니다. 나와 내 직장과 더불어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와는 그 직장을 통해서 내가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만큼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남은 어떻게 보든지 항상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내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모든 일이 민족 국가에게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가 뜻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들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인생의 100m 경기를 내가 다 100m까지 갈 수 있는가, 100리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일의 가치라고 하는 건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이 사회에 살아서 보람이 있었다. 언제까지? 그건 내가 건강히 허락하는 데까지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생활의 단위가 민족 국가가 단위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과 누구를 대하는 것과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 이게 다 쌓여져 가지고서 대한민국이 행복해진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내가 행복한 대통령은 이건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으면서 나는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높은 책임을 맡았다는 그만큼 내가 베풀 수 있어서 우리 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런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출발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대한민국은 영광스러워지고요. 이 모든 모임들이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이다. 그런 생각을 함께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임도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눠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